이러면 안 돼요. 입술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 손은 이미 그의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그의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25년간 한 남자만 알았던 내게 그의 손길은 낯설면서도 강렬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 한구석의 죄책감은 민우의 입술이 닿는 순간 녹아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밤, 나는 25년 전 같은 날 비를 맞으며 웃던 그 청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워주던 그 손길이 지금은 TV 리모컨만 단단히 쥐고 있었죠.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남편 준호는 여느 때처럼 소파에 깊이 파묻혀 골프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해요. 회계 일이 좀 밀렸어. 남편은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TV 화면에 고정된 채였죠. 나는 그의 옆자리 소파에 앉아 책을 들었지만 한 페이지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52살의 나 이미경은 요즘 들어 자주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오랜만에 영화라도 볼까? 이번 주말에는 팀장님하고 골프 약속 있어.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말했었나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나는 듣지 않았거나 그는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어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나는 수진이랑 만나기로 할게요. 남편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걸까요? 언제부터 대화가 아닌 짧은 단어의 교환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됐을까요? 다음 날 오후 나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을 마치고 카페에서 오랜 친구 수진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인 수진은 3년 전 이혼하고 여행사를 운영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었죠. 너 오늘도 표정이 어둡네. 무슨 일 있어? 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냐. 그냥 요즘 준호가 더 무관심해진 것 같아서. 아직도 그래?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잖아. 몇 개월 전에도. 수지는 한숨을 쉬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솔직히 말할게. 너 요즘 점점 초라해 보여. 옛날에 너는 어디 갔니? 학교에서 제일 예쁘고 활발했던 그 미경이? 그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맞아요.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어요. 미경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나도 모르겠어. 가끔은 거울을 봐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수지는 카페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50이 넘었잖아. 앞으로 30년은 더 살 텐데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거야?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날 밤 나는 수진의 말을 곱씹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내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날, 나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아직 잘 맞는 네이비색 원피스와 진주 목걸이.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썼죠. 어머, 오랜만에 화장했네.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조금 놀랐어요. 그래도 내 변화를 알아봐 준다는 사실이 작게나마 기쁨을 주었습니다. 회사 공식 행사니까. 체면도 있잖아요. 그래. 잘 어울려. 짧은 칭찬이었지만 오랜만에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곧바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나는 어색하게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 부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지만 준호가 늘 혼자 참석하다 보니 나는 낯선 얼굴이었죠. 와인 한 잔 어떠세요? 뒤에서 들려온 깊은 목소리에 돌아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와인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김준호 부장님 부인이시죠? 오늘 처음 뵙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부임한 강민우 이사입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준호가 종종 언급했던 그 새로운 이사였군요. 네, 이미경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와인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아, 이사님. 벌써 인사를 나누셨군요. 네, 부장님. 부인께서 혼자 계시길래 인사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젊으시더군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사님도 아직 젊으시잖아요. 들었습니다. 경쟁사에서 스카우트 되셨다고. 그런 셈이죠.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강 이사는 내게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회사 이야기만 계속되면 지루하실 텐데 음악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클래식을 좋아해요. 특히 드뷔시. 드뷔시요? 달빛이나 바다 같은 곡이요? 내 대답에 그가 눈을 반짝이며 반응하자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달빛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저도 드뷔시의 인상주의적 선율을 좋아합니다. 다음 달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드뷔시 특집 공연이 있던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 순간 준호의 전화가 울렸고 그는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강의사와 나는 클래식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와인 한 잔이 어느새 2잔, 3잔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인께서 회계사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오래전에 회계사 자격증을 땄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일을 쉬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열정을 다시 찾는 건 멋진 일이죠. 저도 늘 새로운 도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존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강 이사님이랑 무슨 얘기 그렇게 많이 했어? 꽤 오래 이야기하던데. 그냥 음악 얘기요. 클래식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래? 몰랐네. 이사님이 그런 취미가 있는지. 준호의 말투에는 별다른 관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드뷔시의 달빛을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3박 4일 일정으로 지방 출장을 떠났습니다. 혼자 있는 저녁 시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민우 이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부장님이 중요한 서류를 두고 가셔서요. 아, 네. 들어오세요. 당황한 채로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이 참 따뜻한 느낌이네요. 특히 저 책장이 인상적입니다. 아, 책은 제가 모아둔 거예요. 준호는 잘 안 읽어요. 역시 그러실 것 같았어요. 부장님은 실용적인 분이시니까. 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준호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녹차가 있으시면 좋겠네요. 차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군요. 제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책입니다. 정말요? 저도 특별히 아끼는 책이에요.
차를 마시며 우리는 책과 음악,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내 생각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사실 서류는 핑계였어요. 갑작스러운 그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네. 부장님이 출장 가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당신과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러시군요. 실례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행사장에서 만난 순간부터 당신에게 끌렸어요. 같은 책을 좋아하고 같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드문 일이니까요. 그의 직설적인 표현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전 준호의 아내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망설였죠.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드뷔시 공연 티켓 2장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네는 그의 손가락이 살짝 내 손에 닿았습니다. 문을 닫고 난 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강민우의 제안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지만 우리의 일상은 전과 다름없었어요. 준호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고 나는 손에 든 명함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공연 제안 고맙습니다. 시간이 괜찮다면 함께 가고 싶네요. 거의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뵐게요. 공연 당일 나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와 작은 진주 귀걸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준호에게는 대학 동창 모임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는 평소처럼 별다른 관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만난 강민우는 평소보다 더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감색 정장에 밝은색 넥타이를 맨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사님도 멋지세요. 이제 사석에서는 편하게 민우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저도 미경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의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공연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드뷔시의 선율이 홀을 가득 채우는 동안 나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가끔 옆을 돌아보면 그도 음악에 심취한 모습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와인 한 잔과 함께 음악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경 씨는 어떻게 회계사가 되셨나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 회계법인에서 일했고 자격증도 땄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그만뒀어요. 그게 많이 아쉬우셨겠네요.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되면 아이에게 모든 걸 바쳐야 한다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 말을 기다려 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인생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더라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원하는 걸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민우 씨는요? 어떻게 이 회사로 오게 되셨어요? 글쎄요,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5년 전에 이혼하고 나서 모든 게 정체된 느낌이었거든요. 이혼하셨어요? 네, 서로 원하는 게 달랐어요. 아내는 안정을 원했고 저는 더 많은 걸 원했죠.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더 많은 것이라면요? 열정, 이해, 공감. 단순히 같이 사는 것 이상의 관계요. 당신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그의 차로 뛰어들었고 빗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산이 없네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중간에 내려주시면 택시 탈게요. 이 비예요? 안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데려다 드릴게요. 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그를 데려가는 건 위험했으니까요. 그보다는 잠시 비가 그칠 때까지 어디 들렀다 갈까요?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차를 돌려 한강이 보이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비 내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끔은 내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갔다면 어땠을까 상상해요. 내 말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나도요. 우리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만났고 아무도 떼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카페의 창문은 빗방울로 흐려졌습니다. 내 아파트가 근처예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릴래요? 이성적으로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모던하고 깔끔했습니다. 넓은 창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벽에는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 할래요? 네, 고마워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이야기, 그의 웃음, 그의 눈빛. 모든 것이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미경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내 입술이 그렇게 말했지만 몸은 이미 그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입술이 내 것에 닿았을 때 모든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25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내 몸은 그에게 반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나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아파트를 서둘러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뒤늦은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내 안에 깊이 새겨졌고 그것은 이제 내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준호가 출장을 가거나 늦게 귀가하는 날 나는 민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전시회, 때로는 공연 그리고 많은 시간을 그의 아파트에서 보냈죠. 그와 함께할 때 나는 다시 20대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문득 말했습니다.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응, 어제 미용실에 갔어. 잘 어울려. 요즘 뭔가 달라 보이더라. 준호의 눈에도 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점점 더 옷차림과 외모에 신경 쓰게 되었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화장품들을 다시 꺼내 사용했습니다. 수진과 만났을 때 그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야, 너 뭔가 다르다. 피부도 좋아지고 눈빛도 달라졌어. 뭐 좋은 일 있어? 그냥 요가를 시작했거든. 그게 도움이 되나 봐. 거짓말이 입에서 쉽게 나왔습니다.
수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좋아 보여.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 민우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준호와의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저녁 식사 시간도 어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의 회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준호가 의외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가족들도 함께하는 행사래. 같이 가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워크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민우와 마주칠 것을 예상하긴 했지만 막상 그를 보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부인께서도 오셨네요. 그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태도로 우리에게 인사했지만 눈빛만은 나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행사 내내 우리는 서로 거리를 유지했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직원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준호는 갑자기 내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을 따라주고 음식을 권하고 심지어 내 어깨에 팔을 두르기도 했죠.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예뻐 보여. 그의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건너편에서 민우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 복도에서 민우와 마주쳤습니다. 부장님 아내로서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의 말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평소에는 다르신가요? 말을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미경 씨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그때 복도 끝에서 다른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재빨리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강 이사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냥 행사가 좋다고 음식이 맛있다고 그런 얘기. 그래? 좀 오래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 마주쳐서 인사만 했어. 요즘 널 보면 뭔가 달라. 옷차림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냥 나도 변화가 필요했을 뿐이야.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내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많이 불편하셨죠? 미안합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고 싶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제 부장님이 평소와 많이 달라 보이셨어요. 민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요? 그 생각은 나도 했지만 입 밖에 내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니에요. 준호는 그렇게 세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미경 씨,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당신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두렵다니요?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요. 우리 둘 다. 이건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 감정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관계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 조심하기로 약속했죠. 그러나 운명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준호가 퇴근 후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그는 말없이 음식만 먹었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물었지만 그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날 밤 준호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이상한 느낌의 화면을 봤습니다. 부장님, 오늘 봤던 일에 대해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인과 강의사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는 거기서 끝났지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받고 준호에게 말한 것입니다. 준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 있어요? 내 질문에 그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할 말 있지 않아?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 과장이 널 봤대.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랑 봤는지 알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우랑 이태원 카페에서 그냥 우연히 만났어. 거짓말 하지 마. 준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김 과장이 여러 번 봤대. 둘이 손잡고 있는 것도 봤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단 한마디가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준호의 눈에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 몇 개월. 몇 개월이라고. 내 뒤에서 그렇게 오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질려서? 그냥 더 나은 남자가 나타나서?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보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이나.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나를 아내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꿈. 아무것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랑해? 뭐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웠고 내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집을 나가. 준호의 말에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당장 나가. 지금 당장. 그날 밤 나는 급하게 짐을 싸서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놀라면서도 나를 받아주었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묵묵히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떡할 거야, 이제?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나는 민우에게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그는 즉시 나를 만나자고 했고 우리는 늦은 시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조심하지 않았어. 민우는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내 선택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민우는 내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해요. 내가 책임질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25년의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나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지만 대부분은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내용이었습니다. 민우 역시 매일 연락했고 그의 따뜻한 위로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솔직히 말해봐. 정말 행복했어? 그 사람과? 응.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었어. 그럼 그게 답 아닐까? 인생은 길어.
우리가 앞으로 30년은 더 살 텐데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 다 컸잖아. 내 선택을 존중해 줄 거야. 그날 밤 딸 수진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원생인 딸은 엄마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충격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아빠가 엄마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엄마가 항상 무언가를 참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딸의 이해심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으로 아들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장인인 아들은 처음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해해, 준영아. 엄마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야. 근데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야. 엄마도 많이 혼란스러워. 솔직히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가족만 생각하셨으니까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이해를 얻은 후 나는 준호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남편과 아내였던 우리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이 빠졌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역시 수척해 보였습니다. 당신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아, 왜 그랬어? 그의 목소리에 더 이상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상처와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은 나를 봐줬어요. 나라는 사람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난 그러지 않았나?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나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내가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내가 항상 당신을 지지할 거라고.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 화려하지 않아도 열정적이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니.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 방식이 아니었으니까. 넌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과 계속 만날 거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한테 돌아올 가능성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준호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알았어. 내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게. 준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인내심을 보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시간이 하루아침에 의미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민우가 급하게 연락해 왔습니다. 저녁에 만난 그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외 지사 발령이 났어요. 다음 달부터 시드니 지사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시드니요? 그럼 3년 계약이에요. 미경 씨, 함께 가요. 그의 제안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함께 가자고요. 내가 책임질게요.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은 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알아주세요.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원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우와 함께 시드니로 간다면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요? 수진의 집에 돌아와 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그는 부부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제안이 의외였습니다. 준호 같은 사람이 상담을 받자고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 있어요? 응. 내가 많이 생각해봤어. 내 말이 맞아. 나는 너무 너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5년 동안 함께한 사람, 내 아이들의 아버지,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나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당신의 제안에 대해. 그래요?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민우 씨. 함께 갈 수 없어요. 전화 너머로 그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제 인생의 뿌리가 여기 있어요. 아이들, 가족, 제가 쌓아온 모든 것. 그걸 다 두고 떠날 용기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서인가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랑해요. 정말로.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해해요. 실망스럽지만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다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민우와의 관계는 내게 새로운 에너지와 열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부부 상담. 한번 시도해 볼게요. 첫 상담 세션은 어색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아내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랑해요. 여전히. 하지만 배신감도 크고 화도 나고. 이미경 씨는요? 혼란스러워요. 준호를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관계가 예전과 같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상담은 몇 주에 걸쳐 계속되었고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무관심과 소통 부재를 인정했고 나는 내 욕망과 불만을 숨겨온 것을 반성했습니다. 준호 씨,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생각해보니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경 씨, 남편에게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나요? 네.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았던 것 같아요. 상담사는 우리에게 데이트 나이트를 제안했습니다. 매주 한 번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첫 데이트 날 준호는 내가 좋아하는 재즈 카페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널 많이 그리워했어. 준호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내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더라. 나도 당신이 그리웠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상하지 않아. 우리는 25년을 함께 했잖아. 그 시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어.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예전처럼 돌아가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약속대로 시드니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자고 했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행복하세요, 미경 씨. 당신도요, 민우 씨. 후회는 없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그 시간 덕분에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나도 그래요. 당신은 내 인생에 새로운 색을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우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가 내게 준 것들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준호와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나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어때? 준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습니다. 제주도요? 응. 25년 만에 우리 둘만의 여행을 가는 거야. 그의 제안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마치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울 수 있었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 처음부터 다시. 그날 밤 호텔방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깊이가 있었고 나는 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